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요, 제천에 있는 근생주택입니다. 괜찮은 식당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식당을 오늘은 식당과 주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셰프가 있으시다면 날 그곳에서 꼭 식당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직접 낙찰 받으셔서 식당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충주호라기보다는 이쪽은 청풍호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풍호 근처에 있는 상가주택, 식당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2836호가 되겠고요. 이 물건은 8월 26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제천 지원으로 가시면 8월 26일 제천 지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10시에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경기도 일부 법원에서는 10시 30분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가시면 대부분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436-48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금성면이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요, 토지 면적은 215.38평이고요 712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137.66평이 되겠습니다. 455.0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현재 2번 유찰됐는데 감정 가격은 7억 9,579만 6,950원입니다. 거의 8억이 되겠죠? 최저 가격은 2번 유찰되어서 64%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저감률이 20%입니다. 따라서 최저 가격은 5억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략 3억 원 정도 현재 감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낙찰될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응찰하시냐에 따랐겠죠? 낙찰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곳의 부동산 매매 혹은 가치 시장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만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3일 대명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근저당을 모두 3번 했죠. 그리고 나서 대명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비고의 일괄 매각이고 감정상 제시의 건물 매건 매각에서 제외됐다.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지상 소재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있는 토지는 현재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모두 다 도로가 되겠죠. 다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아주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이면 이 지역에는 일정 부분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고 아셔야만 됩니다. 일정 부분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이 토지는, 접도구역은 무조건 정부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에 이 부분도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선 밖으로는 건축물이 나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제한지역, 일부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접도구역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별도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만 되겠죠. 네, 토지이용 계획상을 보겠습니다. 지목은 대구역,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구구역은 주거개발진흥구역, 진흥지구, 근린생활용지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첫 번째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근린생활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진흥지구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투자하실 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사항을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어떤 토지가 좋은 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치가 좋으면 좋은 토지인가요? 결코 그렇진 않겠죠. 대개 경치가 좋은 토지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을 확률이 큽니다. 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법상의 제한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법 분석이라는 것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토지에 건축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이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토지의 건물의 용도를 얼마나 많은 용도를 넣을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토지에 얼마나 많은 평수의 건물, 같은 땅에 좀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은 땅이겠죠. 그것에 관한 대표적인 것은 제가 언제 별도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게 지역 단위별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그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되어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다 무시됩니다. 모두 다 무시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상에 제한된 건폐율과 용적률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용 계획을 봤더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다, 지정되어 있다. 거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요즘 다 통합돼서 의미 없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1종이라고 그 의미 없고요. 다 통합됐습니다.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상에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이런 것 등등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은 어디 가서 하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 계획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곳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수 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과거에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여담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이곳에 도시계획 하는데 뭐 학생이었으니까 뭐 계획까지는 안 했고요. 이곳에 저런 걸 했죠.
그냥 조사 업무. 그래서 뭐 측량기에 뭐 폴대 들고 뭐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문화재들을 막 옮겨다 일정 구역에 옮겨 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청풍호에 가시면 청풍 문화재 단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되겠고요. 또 수몰되는 곳에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이전해 왔어요. 이전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온 문화재 중에 하나가 옛날 집이 있는데 박도수 고가라는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요. 여기서 현상 변경을 하려면 문화재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협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건축 허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문화재 훼손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말이 약간 어렵고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시가격이 22만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로케이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청풍호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충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충주고요. 충주댐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천 시내가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죠.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영주로 해서 대구까지 연결되죠. 이 고속도로는 충주를 통해서 서평택까지 가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동산은 지금 현재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곳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마지막 지점이죠. 이곳에 이제 중앙고속도로의 남제천 IC가 있습니다. 남제천 IC에서 나가면요. 출구로 나가면 약 5분 정도 가면 이곳이 이제 금성면이라는 곳인데요. 금성면 소재지가 나옵니다. 제가 공법 설명 올리면서 방금 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수몰지역입니다. 수몰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몰이 이곳 있죠? 이곳까지 수몰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물어서 물이 많이 안 차니까 안 차서 그런데 수몰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 차면 여기까지 차는 겁니다. 수몰지역이다. 그래서 금성면에 도시계획을 해서 거의 신도시 수준으로 다시 만든 아주 작은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여기 면소재지죠. 면사무소 여기 있고요. 이곳에 야구장도 있네요. 아주 좋은 곳이죠. 네. 이 큰 도로 있죠. 국도죠. 82번 도로네요. 80번 도로변에 바로 도로의 모서리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골 분위기죠. 이렇게 여기 사거리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쪽 측면에서 좀 볼까요? 네, 이렇고요. 네, 이곳이 있죠? 이곳입니다.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됐네요. 금수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근처에 금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히말라야를 최초로 등반하셨나요? 허영호 대원이 있으시죠? 그분이 금수산에서 등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금수산입니다. 아주 명산이죠. 네, 주변 분위기 이렇습니다. 4차선 국도 옆에 있는, 그것도 사거리 모서리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 모습이죠. 사진은 겨울에 찍어 왔네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뭐 제시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네, 겨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는 동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할 때 경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경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컨테이너는 대개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낙찰받고 나서 얼마든지 이 소유자와 협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정지상권 이런 문제로 너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요 건에 한해서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어려운 권리죠. 어려운 권리라서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것은 아마 집행관이 촬영한 사진 같습니다. 가로 비율이 좀 이상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풍호소 바로 옆에 있는 상가주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원에 의하여 공개된 자료입니다. 심상중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